이날의 방향성까지 보고 이번 달의 투자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둘째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현재 시장은요, 거래대금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금리 인하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을 써서 매매를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신용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특히나 매매를 하지 않고 쉬어가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수익이 없더라도 최대한 매매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좋은데 꼭 손절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둘째 주 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정이라기보다 한 주간 제가 기대하는 뉴스 아니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인데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해결책이 될 만한 해결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보다는 투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니 오해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비상교육, 엑스페릭스, 원티드랩, 크라우드웍스 정도를 이번 주 내에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관심 기업 및 일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12일에는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 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 일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 테마주에서 사실 극히 꺼려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한번 해보려고는 합니다만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나열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정치 성향에 맞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기업이 정치 테마주로 엮인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만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날에는 LS 머트리얼즈의 상장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이후에 신규 상장주는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요새는 신규 상장을 하면 아몰랑 매매를 하면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최근 시장에 굉장히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상황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는 굉장히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일로 넘어가 보면 한국 시간으로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던 간에 시장에서는 지금 파월의 말을 크게 신뢰를 하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일 같은 날에 전기차 리더스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딱히 전기차 관련 기업이 떠오른다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리튬의 가격의 방향성이 2차전지 관련 기업의 주가를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리튬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반도체 전시회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요. 반도체의 흐름이 최근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내 기업의 참가 여부 및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뉴스나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14일 목요일로 가볼게요.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는 내마녀 날인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내마녀의 날 당일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이날의 방향성까지 보고 이번 달의 투자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날까지는 크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게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매매를 하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일로 넘어가 볼게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 일정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몇 안 되는 테마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일에는 추가적인 시세보다는 재료 소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7일에 이미 한두 종목에 대해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용하다가 일정이 있는 섹터면 혹은 일정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던 기업이나 섹터는 당일에는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 관련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라이프시멘틱스, 케어랩스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손절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수익 실현 구간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적당히 분할 매도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일정의 큰 틀에 있어서는 브리핑을 충분히 해드린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일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조건에 부합이 되었을 때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지 이 일정이 있으니까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매매를 해야 돼 하면서 차트와 수급을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그 다음 일정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정을 보고 종목을 특정하고 나서 차트와 수급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매매는 지금은 맞더라도 크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세요. 투자의 책임이 아무리 본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연습한다고 한 주, 두 주 매매를 하거나 혹은 10주, 20주로 매매를 작게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1,000원, 2,000원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습관이 그대로 금액이 커졌을 때 나와서 습관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혹은 어렵게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틈틈이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아마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화려한 스킬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화려한 스킬이 없다 보니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라고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스킬이나 노하우를 익히셔야 되지 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킬만 안다고 해서 그 매매가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스캐핑을 할 거야, 단타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큰 돈을 잃으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5년, 7년, 10년, 15년 오래된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하나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체크하는 확률 높은 매매 습관을 가지셔야만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최대한 아몰랑 매매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한 주도 수익보다 중요한 건 손실이 크게 안 나는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